중국을 여행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 바로 대중교통에서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입니다. 중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가방 속 물건이 털릴까 봐인데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절도가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 대중교통과 같은 곳에선 가방을 앞으로 매는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중국인들은 한국에 여행 왔다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국인들이 가방을 앞으로 매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과 같은 이유인 줄 알고 한국도 치안 수준이 그저 그런 애라며 코웃음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미국인 교수가 수업에서 한국인이 지하철에서 가방을 앞으로 매는 이유를 설명해 현장에 있던 중국인 유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려 버렸다고 하는데요. 한국 치안 수준이 최악이라며 수군대던 중국인들을 참교육시켜버린 미국 교수의 한마디 과연 뭐였을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평소 한류 열풍에 관한 소식을 즐겨보시는 이들이라면 펜실베니아 대학 사회학과 샘 리처드 교수에 대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자랑하는 그는 종종 강의에서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점에 대한 주제를 던지고 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곤 하는데요. 이날도 샘 리처드 교수는 동양인과 서양인들이 행동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교수는 토론에 앞서 동아시아에서는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인식이 높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샘 리처드 교수는 눈치라는 한국의 고유한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있다, 눈치가 있다 또는 눈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사회인지나 사회적 지능 같은 걸 뜻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죠. 이어 샘 리처드 교수는 자신이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한 독특한 현상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다면서 뜬금없이 현장에 있던 학생의 백팩을 빌려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집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니까 사람들이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메고 있었어요. 가방을 왜 이렇게 맨다고 생각하나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샘 리처드 교수는 현장에 있던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답변을 내어놓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책가방을 앞으로 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교수는 다른 사람의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은 사려 깊은 배려와 친절이 묻어나오는 행동이구나 싶었어요라며 놀랐던 경험을 전했죠. 즉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런 행동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으나 이런 책가방을 앞으로 매는 이 사소한 행동 하나에서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 상대를 존중하고 예를 표하는 한국만의 문화적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한편 이렇듯 똑같이 가방을 앞으로 매더라도 한국과 다른 나라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점에도 놀라워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도난이 빈번해서 만들어진 습관으로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의 배려지만 샘 리처드 교수의 설명에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깜짝 놀라고 만 것인데요. 이어 동양과 서양의 처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에서는 커피숍 테이블 위에 물건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문제가 없다며 현장에 있던 한 중국 학생에게 중국도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이 비슷하지 않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학생이 내놓은 솔직한 답변이 이목을 끌었는데요. Actually, I don't think that's if you leave your phone in a coffee shop, it's safe there. Because I know You don't think it's I safe? don't think it's safe because my phone had been stolen before. So. 동양이라고 다 같지 않다는 것이 이 중국인 학생의 대답과 이번 샘 리처드의 강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CCTV 때문에 치안 수준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인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번화가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여전히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한국처럼 아무데나 소지품을 두고 갈 정도는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악명 높은 치안 문제는 절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소매치기나 호객행위를 당하는 정도는 그나마 양반이고 아직도 중국인 외국인 불문하고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납치당해 산골마을이나 해외로 팔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아동이 납치될 위험이 높은데 그 이유는 마을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불과 2년 전인 2022년에도 중국 장쑤성 쉬저우시의 한 마을에서 여성을 쇠사슬에 묶어 8명의 아이를 낳게 하는 끔찍한 유린 행위가 벌어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비록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장쑤성 북부의 가장 큰 도시인 쉬저우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히 발생했다는 점에 중국 현지인들조차 놀라움을 표한 사건이었죠. 따라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중국에 여행 간다면 번화가를 제외한 곳은 가급적 관광하지 말라는 경고가 돌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심각한 치안 문제가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외, 특히 유럽의 치안 수준은 악명 높은데요. 물론 유럽은 각 나라와 지역의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는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의 이야기이고 소매치기, 절도는 지역에 상관없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일례로 한때 유럽에 가면 관광지에서 현지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커뮤니티에서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럽 사람들이 한국인들과 달리 사진을 잘 못 찍어주는 것도 있지만 많게는 절도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는 척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그대로 들고 도망가는 일부 유럽인들 때문에 이런 경고가 나왔던 건데요. 특히 나라 전체가 관광지인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소매치기들은 경찰들도 포기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집니다. 괜히 물건을 찾으려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 프랑스 대사관, 주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주의를 당부할 정도인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치안 수준이 매우 높고 자국 범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소매치기에 대한 경계심이 낮은 편이라 한국인들이 범죄에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최근까지도 커뮤니티에 유럽 여행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사용하는 절도 수법도 무척 다양하다고 전해집니다. 각종 수법으로 시선을 분산시킨 후 털기, 가짜 경찰복 혹은 그럴싸한 제복을 입고 접근한 뒤 소지품을 들고 그대로 도주하기 등등 온갖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수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항상 유럽에 가면 범죄나 사기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경계하고 다녀야 하죠. 특히 지하철역이나 트램, 버스 같은 곳에서는 더욱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릴 때 순간적으로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는 사례들이 많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백팩은 유럽에서 반드시 앞으로 메고 뒷주머니에 휴대폰, 지갑 등 귀중품을 넣어두지 않는 것이 필수 권고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죠. 오죽하면 작년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지자 파리 샹젤리제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주의하라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울려 퍼질 정도였는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가장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치안일 만큼 딱히 소매치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죠. 카페나 음식점에 소지품을 놔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매장 밖에 물건을 진열해두고 팔아도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요. 하물며 지난해 미국에서는 매장 밖에 상품을 진열해둔 것도 아니고 마트 내에서 절도 사건이 하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람에 미국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게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항상 절도 문제로 노심초사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의 모든 일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높은 치안 수준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언제나 배려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가방을 앞으로 매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해외에서 가방을 앞을 매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유라 외국인들은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의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의식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은 존재를 독립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죠. 한 존재에게는 반드시 그 존재를 앞선 존재가 있으며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인 특유의 어른 공경, 타인 배려 등의 시민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사상의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인들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장착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우수한 치안 수준을 갖추게 된 비결인 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인들의 성숙한 배려와 이로 말미암은 안전한 환경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날로 커지는 한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시민의식 역시도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